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을,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더 시간 내셔서 옆에 있는 댓글란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와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해서 리포트로 만들었고요. 그 핵심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왜 이런 하락이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는 언제쯤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반도체는 이미 전부 다 선반영이 됐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팩트로는 반도체는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실제로 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에 발표했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은 1,08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을 합니다. 이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고요. 실제로 ICT 수출 내에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지난해 53%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이 늘어나서 지난달 기준에서는 약 63.8%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도체에 대한 가격까지 올랐는데 실제로 수출량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번 시점에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끝난 게 아니라 HBM을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선망이 꾸준하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실적 성장이 적어도 1년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반도체가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냐? 시장에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죠. 대세 바이든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 대세 바이든이냐? 이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총격에 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지난 주말에 발생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금융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실제로 당선 가능성 자체가 70%를 넘어섰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11월 이후, 미 대선 이후에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주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한 보조금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TSMC뿐만 아니라 TSMC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약세가 나왔죠. 실제로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 9조 1천억 원이 증발하면서 종가 기준 약 160조 5,245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하락폭이 좀 적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세대 HBM3E에 대한 양산이 곧 있으면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낙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나왔던 이 낙폭에 대한 정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정확하게 TSMC한테 무슨 문제 삼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와 기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대만이 미국에 와서 미국 반도체를 100% 가지고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밀어주면서 TSMC부터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대만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다시 대만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대만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전부 다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만을 중국에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방위비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보험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보호비를 받아야 된다. 즉 TSMC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그리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자국 우선주의를 구호로 외치면서 트럼프의 2.0 시대에는 더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집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예고했죠.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 50%에서 100%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에 대한 흑자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무려 445억 달러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중국에 대한 비중보다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관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만약에 보편적인 관세 10%만 추가적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대미 수출이 무려 약 152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에 이러한 관세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HBM부터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 자동차에 대한 수출,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우리나라의 대다수에 대한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 국가인 미국에 대한 이러한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다, 90%다, 최근에는 100%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9월 이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약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27%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73%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93%까지 상승하더니 이번에는 100%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률이 3%밖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작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실제로 AI로 대다수의 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연말 혹은 올해 3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대다수의 산업들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에는 진짜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부터 반도체 산업까지 너나 할 거 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질 11월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파월은 연준 의장에 대한 임기가 2026년도 5월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연준 이사에 대한 임기가 2028년도 1월까지입니다. 파월이 연준 의장을 연임했던 시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월에 대한 의장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임기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선거 이후로 보류하라라는 일정의 협박으로 현재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리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연준 의장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현재 차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대세론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닌 보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는 또 다른 악재로 시장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수요를 15%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감세나 석유 증산, 규제에 대한 완화, 관세 인상, 대외 금융 지원에 대한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미국의 IRA를 믿고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도체가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의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의 주문을 25% 늘리면서 국내 HBM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HBM에 대한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늘리는 게 사실상 어렵고요. 주문량을 25% 늘렸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가 끝나고 HBM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가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 수율에 대한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두 기업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즉 관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물량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HB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게 나오고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 혹은 현재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공장으로 인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통한 관세를 피하는 전략까지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비교적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게 뭐예요? 실제로 해외에서 갖고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경쟁해야 되는 물건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전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PC와 같은 AI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 자체가 원래 거의 4년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AI폰이 나오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C, 노트북까지 모두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출하량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벌써 10% 내외로 증가하면서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9월 달에 아이폰에 대한 AI 스마트폰이 출시됨과 함께 하반기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AI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AI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현재 3분기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AI에 대한 발전 속도로 인해서 스마트폰, PC 그리고 자동차까지 반도체에 대한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반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대만에 방위비를 청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낙폭은 우리가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9월이 아닌 12월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반도체 산업,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기술력으로 인해서 꾸준한 수요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의 전방 산업 자체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요 교체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뿐만 아니라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모아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 악재로 빠질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던 이유와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회원 가입, 이용약관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복잡한 정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 적으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 란을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진행해 놨고요. 해당 자료집 업로드된 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 PDF 파일로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뉴스들 중에서 핵심적인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 이슈와 이러한 관련주를 주목해야겠구나 라는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죠.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그 종목군들이 왜 상승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